불과 몇 년 전 카카오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국민주였습니다. 주가는 한 주에 17만 원을 넘었고 시가총액은 한때 코스피 상위권을 넘봤죠. 카카오톡 하나로 온 국민을 연결한 회사가 이제 은행도 하고 증권도 하고 택시도 부른다며 모두가 이 회사의 미래에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가는 4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고점 대비 무려 70% 넘게 증발한 겁니다. 국민주를 믿고 오래 들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은 반의 반토막난 계좌를 보며 분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금 망하기는커녕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내고 있거든요. 실적은 사상 최고인데 주가는 반토막에 묶여 돌아오지 않는다. 대체 왜일까요? 오늘은 이 국민앱 제국이 어쩌다 왕관을 이뤘는지, 그리고 그 왕관이 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지를 세 겹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두 가지 통념부터 짚고 가죠. 첫째,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더 센 놈들에게 경쟁에서 밀렸다. 둘째, 정부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두 가지가 진짜 원인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카카오를 무너뜨린 건 바깥의 경쟁자도 정부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카카오를 벼랑 끝으로 민 건 다름 아닌 카카오 자신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카카오가 어떻게 그렇게 거대해졌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카카오의 성장 공식은 단순했습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다음 그 위에 온갖 사업을 끝없이 붙이는 것이었죠. 택시, 대리운전, 은행, 증권, 웹툰, 게임, 심지어 미용실 예약과 꽃배달까지. 돈이 될 것 같으면 회사를 사들이거나 새로 만들어서 계열사로 편입했습니다. 그렇게 불어난 카카오의 계열사는 한때 무려 150개 안팎에 달했습니다. 재벌 대기업 뺨치는 숫자였죠. 시장은 이 무한 확장을 혁신이라고 불렀고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바로 이 일단 사서 붙인다는 성장 공식이 카카오를 국민기업으로 만든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공식이 훗날 카카오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멸은 그 문어발 확장 그 자체에서 시작됐습니다. 카카오가 사업을 붙여나간 영역을 자세히 보면 상당수가 골목상권이었습니다. 택시기사, 대리운전기사, 동네 미용실, 꽃집, 영어학원, 퀵서비스까지 거대 플랫폼이 소상공인들이 먹고 살던 영역으로 파고든 거죠. 처음엔 편리하다며 환영받았지만 카카오가 시장을 장악한 뒤 수수료를 올리고 유료화를 시작하자 여론은 순식간에 등을 돌렸습니다. 혁신의 아이콘이 어느새 골목상권을 집어삼키는 탐욕스러운 공룡으로 낙인 찍힌 겁니다. 그리고 이 반감은 곧 정부의 규제라는 칼로 돌아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카카오 택시, 카카오 모빌리티였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경쟁 택시 회사들의 콜, 그러니까 손님 호출을 부당하게 차단했다며 무려 724억 원이라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지위를 남용한 대가치고는 역대급 규모였죠.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 규제가 먼저 카카오를 때린 게 아니라 카카오의 무리한 확장이 국민적 반감을 불렀고 그 반감이 규제를 불러온 겁니다. 규제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 서막에 불과합니다. 개인 투자자, 우리 개미들을 진짜로 분노하게 만든 두 번째 자멸은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쪼개기 상장입니다. 카카오는 회사가 커지자 알짜배기 사업들을 하나씩 떼어내 별도의 회사로 만든 뒤 따로 증시에 상장시켰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름만 들어도 아는 핵심 사업들이 줄줄이 독립해서 상장했죠. 언뜻 보면 각 사업이 제값을 인정받는 것 같지만 여기엔 개인 투자자를 두 번 울리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카카오라는 회사의 주주인 이유는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같은 유망한 사업의 성장에 함께 올라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그 알짜 사업들을 뚝 떼어내 따로 상장시켜버리면 정작 모회사인 카카오 주주에게는 그 성장의 과실이 온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알맹이는 자회사로 빠져나가고 모회사에는 껍데기만 남는 셈이죠. 그래서 자회사들이 화려하게 상장할수록 오히려 모회사 카카오의 주가는 힘을 잃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지주회사 할인, 이른바 지주사 디스카운트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상장한 직후 회사 경영진 8명이 상장한 지 겨우 한 달 만에 스톡옵션을 한꺼번에 행사해 무려 900억 원대의 차익을 챙기고 회사를 떠난 겁니다. 회사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경영진이 개미들이 사준 주식으로 자기 이속만 챙기고 먼저 탈출한 이른바 먹튀 사건이었죠. 이 한 방으로 카카오를 향한 개인 투자자들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무너졌습니다. 국민주가 국민을 배신했다는 낙인이 찍힌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 자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몸집만 키운 제국의 오만이 부른 대가였습니다. 2022년 가을 카카오의 서비스가 담긴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카카오톡을 비롯한 주요 서비스가 무려 127시간, 그러니까 닷새 넘게 먹통이 된 겁니다. 전 국민이 쓰는 메신저가 이렇게 오래 멈춘 건 처음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그 이유였습니다.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으로 자동으로 넘겨주는 이중화라는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동안 몸집을 불리는 데는 그렇게 열심히였으면서 정작 국민이 매일 쓰는 서비스의 기본기에는 소홀했던 민낯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만의 정점은 무리한 인수합병 과정에서 터졌습니다.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보다 주가를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결국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이 2024년 구속되기에 이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혁신기업의 창업자가 구치소에 갇히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였죠. 물론 그는 이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재판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미 카카오라는 이름에 새겨진 상처는 판결과는 별개로 깊게 남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게 무너진 카카오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카카오는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대표를 바꾸고 계열사를 150개에서 90개대로 과감하게 줄이고 돈 안 되는 사업을 정리하면서 체질을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냈고 이제는 카나나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서비스에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습니다. 실적만 보면 분명 카카오는 부활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가는 왜 종처럼 오르지 않을까요? 여기서 시장은 팽팽하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는 바닥이니 지금이 저평가된 좋은 매수기회다 라고 말합니다. 반대쪽에서는 성장 스토리가 사라진 회사는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 이른바 밸류 트랩에 빠진 것이라고 경고하죠. 결국 답은 하나로 모입니다. 카카오가 잃어버린 건 단순히 실적이 아니라 투자자의 신뢰와 미래에 대한 기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둘은 한돈기 좋은 실적으로 단번에 되사지지 않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위대한 무기로 국민기업이 됐지만 세 가지 자멸로 스스로 왕관을 떨어뜨렸습니다. 첫째, 골목 상권까지 집어삼킨 문어발 확장이 국민적 반감과 규제를 불렀고, 둘째, 알짜 사업을 쪼개어 상장하고 경영진이 먹튀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신뢰를 배신했으며, 셋째, 몸집만 키운 오만이 먹통 사태와 창업자 구속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불렀습니다. 카카오를 무너뜨린 건 결코 바깥의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성장을 위해 휘둘렀던 문어발이라는 무기가 부메랑이 되어 자기 자신을 찌른 겁니다. 지금 카카오는 실적으로 부활을 증명하려 하지만 시장이 던지는 질문은 냉정합니다. 한 번 배신당한 신뢰를 과연 좋은 실적 하나로 되살 수 있을까? 결국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기업에게든 투자에게든 신뢰는 실적보다 비싸고 한 번 무너진 신뢰는 그 무엇보다 되찾기 어렵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카카오의 주주라면 이 부활에 베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신뢰를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